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직장에서 상사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데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속으로 수십 번 고민했던 경험 말이죠. 정말 곤란한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이 고민 무려 25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공자의 지혜 속에서 현대적인 해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오래된 딜레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진정한 충성이란 무엇인지, 또 불편한 진실을 말할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현명하게 직언할 수 있는지 그 기술까지 한 번에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 우리 모두가 겪는 바로 이 관계의 딜레마부터 시작해 보죠. 과연 아주 오래전 공자는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이 질문 앞에 서면 누구나 망설이게 되죠. 왜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게 뭐랄까 당장의 내 회사 생활에는 훨씬 유리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그 비겁한 평화가 결국엔 조직 전체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걸 우린 알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 고민은 아주 먼 옛날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용감하고 강직했던 인물,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자로 역시 스승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스승님, 대체 임금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윗사람을 어떻게 섬기는 게 맞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공자의 대답은요, 정말이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딱 6글자였죠. 물기야 이범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속이지 말고 정면으로 그 잘못을 지적하라. 바로 이겁니다. 와, 이 짧은 문장 안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모든 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공자의 이 명쾌한 대답을 하나씩 뜯어보죠. 그 첫 번째 가르침, 바로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충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기야, 즉 속이지 말라. 이건 그냥 거짓말하지 마라 같은 단순한 도덕적 충고가 아닙니다. 윗사람의 잘못을 보고도 입을 꾹 다물거나 오히려 달콤한 말로 그걸 덮어주는 행위. 공자는 이걸 조직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독과 같다고 봤습니다. 겉보기엔 충성 같지만 사실은 상대를 낭떠러지로 슬쩍 떠미는 가장 비겁한 배신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후대의 위대한 학자, 주자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주자 역시 윗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모든 관계 윤리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강조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신뢰라는 토대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는 거니까요. 자, 속이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의미의 충성이었다면 이제 공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훨씬 적극적인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건 바로 불편한 진실을 직접 마주하고 그걸 입 밖으로 꺼낼 용기입니다. 바로 이범지, 그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직언극간과 그 뜻이 정확히 통하는데요.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목숨을 잃었던 성삼문처럼 때로는 내 모든 걸 걸고서라도 건네는 그 극진한 간언이야말로 진짜 충성이라는 거죠. 이 한자의 모양을 뜯어보면 그 의미가 정말 기가 막히게 와닿습니다. 보세요. 속일 기자는요. 알맹이 없이 그냥 입만 벌려서 하품하는 모습이에요. 공허한 말의 위험을 그대로 보여주죠. 반면에 물을 문자는 어떻습니까?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직접 소통하면서 진실을 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속일 것인가? 아니면 물을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 속이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무작정 들이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 해답을 스승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했던 제자, 자로의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당시에 자로가 섬기던 위나라의 왕은 아주 사치스러워서 백성들은 힘들어했고요. 그 옆에는 장자라는 간신이 온갖 달콤한 말로 왕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로는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혼자서 무모하게 맞서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로는 무작정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치밀한 3단계 전략을 세웠죠. 첫째, 혼자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연대를 형성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관리 민백, 국방을 책임지는 장군 사마와 손을 잡았죠. 둘째, 각자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직언했습니다. 자로는 원칙의 문제를, 민백은 민생의 고통을, 사마는 국방의 위기를 경고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의 근원이었던 간신장자의 비리를 폭로해서 왕이 드디어 현실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2500년 전의 전략이요.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직장 생활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보시죠. 우리 주변에 꼭 이런 분들 있죠. 김 과장님 같은 분. 현실이 어떻고 전쟁터가 어떻고 하면서 사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럴듯한 말 뒤에 숨겨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냥 싹부터 잘라버리는 분들 말입니다. 바로 그때 신입사원 영우가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직원의 시작이죠. 김 과장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회사의 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정중하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영우는 김 과장을 비난하는 대신 그가 잊고 있던 과거를 소환합니다. 그 역시 열정 넘치는 신입이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던 그 시절을 상기시킨 거죠. 이건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상대의 초심을 일깨우는 공감의 직언이었던 겁니다. 경과는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쌓여졌을까요? 아니요. 영우의 용기 있는 한마디는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상사의 풍부한 경험과 부하의 신선한 창의성을 연결하는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엄청난 시너지를 내면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죠. 자, 고대의 이야기부터 현대의 사례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스크린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바로 당신을 향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조직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어쩌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침묵하는 예스맨입니까? 아니면 당장은 미움을 받더라도 조직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진실을 말하는 공자가 말한 진정한 의미의 군자입니까? 이건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입니다. 기억하세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건 반항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과 상대를 위한 가장 높은 수준의 충성이고 진짜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입니다. 어쩌면 바로 당신의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침몰해 가던 우리 조직을 구하는 가장 강력하고 밝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